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누가 봐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수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제가 더 안타까운 거죠. 얘는 열심히 하는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학을 해야 된다. 네, 원장님 요즘에 네네. 부모님들이 네. 엄마표도 관심이 많고 맞아요. 학습에 대해서 워낙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도 여러 영상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상위 1% 아이들을 위한 맞아요. 학습법이라든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좀 맞춰진 경향이 네, 있죠. 솔직히 혹하긴 하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고 나면 마음이 우리 아이는 왜 이제 맞아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특히 예.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수학은 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태도가 잘 갖춰진 친구들이 결국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 과정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이런 이유로 이게 이거구나. 나한테 설명을 해서 내가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이걸 깊게 생각해서 풀이를 만들면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머리로 반드시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거야. 꼭 내 힘으로 꼭 풀어낼 거야 라는 어떤 끈질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누가 봐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수학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제가 더 안타까운 거죠. 얘는 열심히 하는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수학을 영어랑 사회 이런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깊게 이해해서 문제 풀기에서 잘 막 고민해서 풀이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한데, 그 친구들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태도가 성실하지만 갖춰지지 않았다. 또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좀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좀 짜증이 많은 친구들은 저는 그래도 수학을 잘하는 그런 태도는 그래도 갖춰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풀어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긴 싫지만 그래도 내가 수학이란 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그래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도 수학은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학습량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좀 성실함의 태도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강하게 푸시한다면 잘하니까 좀 더 하자, 어려운 거 하자,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역효과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좀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좀 양을 조절한다든지 좀 수준을 조절한다든지 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태도는 좋으니까 그런 걸 조절해서 수학을 좀 하는 거를 너무 싫지 않게 만들어주자.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태도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네네. 그냥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라든지 할 수 네.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네. 거를 생각했는데 네네. 지금 원장님 얘기는 수학을 풀어내는 그 태도, 네.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와 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분류해서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적을 잘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 사실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수학은 성실하다고 무조건 점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태도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수학 공부란 건 이런 거구나, 수학을 수학답게 공부하는 태도를 갖추는 게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짜증내지만 정답률이 높은 아이, 오답은 많지만 꾸준히 하는 아이, 그래도 정답률이 높은 아이가 수학적인 태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더 잘 학습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이 친구가 더 그래도 올바른 공부 방법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짜증을 낸다는 건 좀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뭐 양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절해줘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성실함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그러니까 난 수학이 할만해, 나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하고 싶어, 이런 이제 기분을 학생한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답은 많지만 그럼 꾸준한 친구는 성실하면 오케이. 근데 이제 수학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함을 좀 초점을 맞춰서 그걸 하는데 이제 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그냥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강하게 푸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초등학생 중에 선행이랑 심화를 굉장히 많이들 해요.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해보면 선행 속도도 엄청 빠르고 심화 문제집도 막 몇 권씩 막 이렇게 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 나오셔서 네네. 그 심화 문제를 자물쇠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수학은 열쇠로 자물쇠를 푸는 게임이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열쇠는 뭐냐면 수학 개념이에요. 저희가 어떤 개념을 배우면 이거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념에 어떤 원리와 의미가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내는 게 사실 개념 공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공부를 잘하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바로 자물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물쇠를 보고 이 자물쇠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열쇠를 이용해서 뭐 오른쪽으로 3번 돌려야 될까 왼쪽 2번 돌려야 될까 해서 이 열쇠를 이용해서 이 자물쇠를 열면 이제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난도 문제, 심화 문제는 뭐냐? 문제가 사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자물쇠가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문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원래 학생들은 문제 하나를 딱 보면 단번에 이렇게 딱 풀어내는 거에 익숙한데 이제 그거부터는 자물쇠가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열쇠 개념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바깥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열어가면서 결국 그 자물쇠들을 다 풀어내야지 이제 그 심화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엮여 있는 그런 자물쇠를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열쇠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생각하는 힘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심화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지 않고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좀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풀기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현재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초등부 과정에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수업을 들어요. 학교도 그렇죠.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다 보고 그 설명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뭐 개념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고 개념서 혹은 교과서를 학생이 먼저 읽고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밑에 예제를 또 풀면서 예제 속에서 이 개념이 설명이 계속 되거든요. 그 과정을 수업을 듣지 말고 학생이 먼저 해보자. 이 개념이 뭐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이 깊게 생각을 좀 유도하게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밑에 예제를 보면서 이 예제에서 이 개념이 이렇게 쓰였네? 또 이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념 공부할 때 학생이 먼저 개념서를 읽고 공부하기 시키자.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도 선생님이 먼저 풀고 학생이 또 보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도 학생이 먼저 풀자. 그러면 학생은 또 그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문제의 조건들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설명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때 또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내가 배운 거를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하게 되고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념도 학생이 처음부터 먼저 공부하게 하고 문제를 풀 때도 학생이 설명 없이 먼저 풀어보게 시키자. 생각하는 어떤 과정을 유도하게 되고 생각하는 힘이 그 과정에서 좀 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는 아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면은 다 그게 심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세상에 꼭 풀어야 되는 심화 문제집은 없다. 이런 얘기도 드렸거든요. 심화란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형 문제집 정도를 푸는데도 내가 깊게 생각해야 되고 풀이를 만들어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연습이 된다면 저는 그런 유형 문제집을 푸는 것도 그 학생에게는 심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게 계속 유도하고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건 그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뭐 심화 문제집을 굳이 풀지 않더라도 그 과정이 연습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멀리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 갔을 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등 과정에서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릴 때 선행을 많이 하고 심화 문제집을 많이 푼 친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개념 공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윗단계의 응용 정도 문제집을 그냥 내 힘으로 수학 공부하는 태도를 잘 갖추면서 내 힘으로 그렇게 풀어낼 수 있게 탄탄하게 해 놓으면서 저는 수학 실력을 높여 놓으면 선행과 심화를 많이 풀어보지 않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이제 좀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하게 되거든요. 더. 그럼 그 과정에서 처음 심화를 하고 선행을 하더라도 그때부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더 좋은 건 맞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공부하는 태도를 잘 갖추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탄탄히 해놓는 거. 그러면 이제 수학 실력을 높여놓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서를 혼자 읽고 푸는 것조차가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양을 좀 줄여야 돼요. 가벼운 개념 문제집을 한다든지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만 한다든지 하면서 학생이 그 과정을 먼저 해본다가 의미가 있는 거고 처음에 조금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더라도 그렇게 좀 도움을 줘가면서 좀 수준을 좀 제한해서 해주면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과정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을 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네네. 아이한테 맞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문제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을 어떤 날은 아이가 너무 오래 하는데 내가 이걸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때는 개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또 선생님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제가 또 학생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오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다. 학생이 지금 진짜 이게 지금 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쵸, 다른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너 어떤 생각을 지금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거를 좀 풀려고 노력 중이냐고 물어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를 필요한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좀 생각하는 시간 당연히 줘야겠죠. 이거 훌륭한 공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얘가 다른 생각, 잡생각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딱 끊어주고 뭐 다른 문제를 푼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해 준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강요한다고 사실 하지도 않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기 싫어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그래도 기본적인 성향은 수학 문제를 볼 때 이해하려고 시도는 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시도는 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안 한다라고 좀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태도를 잡아주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학생이 내가 생각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푸는구나를 좀 경험시켜주고 느끼게 해주자. 그러면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좋은 수학학원은 일단은 다 생각을 유도를 하면서 학생한테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 그런 학원들이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학원의 방식이 그렇게 생각을 유도하더라도 받아들이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안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일반적으로 빨리 하고 쉬고 싶고 빨리 해치우고 그저 놀고 싶고 학생이 하기에 너무 많은 양이라든지 하기 너무 어려운 걸 시키다 보면 이제 생각과 이해가 아니라 그냥 하는 방식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그쪽으로 이제 좀 더 가고 있는 거죠. 일단 예습은 저는 어떤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예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수업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하고 들어가는 수준, 그게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학 선행이란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행보다 한 학기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 이상의 미리 개념을 공부하는 걸 저는 선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4학년이면 3학년 때 개념을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갔어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 그거는 선행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다. 4학년 때 3학년 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행 개념 공부를 했으면 언제든 내가 그 개념에 대한 걸 딱 떠올렸을 때 생각이 나야 되는 게 그게 개념 공부다. 뭐 선행 공부를 잘 했다는 거의 기준은 저는 이제 개념서, 이 개념서 공부를 얼마만큼 자기 걸로 만들었냐 이걸 기준으로 잡는데 물론 교과서도 포함이에요. 정답률이 80%를 내 힘으로 맞추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 친구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개념에 관한 문제들은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집마다도 다 수준이 다르고 맞아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도 사실 좀 다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렵거든요. 이제 엄마표 수학을 하는 이제 친구들도 선생님의 어떤 확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정도 하는데 정말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고민도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더라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원마다 다 수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보고 학생을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또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라든지 아빠가 이제 집에서 학생을 직접 수학 레벨 테스트를 직접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생이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뭐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지 혹은 유형 응용 문제집을 풀고 있는지 혹은 뭐 심화 문제집을 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이랑 다른 문제집 한 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문제집 말고 비슷한 수준의 다른 문제집. 왜냐면 저희가 이제 걸러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이 이해해서 정확한 원리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풀었던 기억으로 따라서 푸는 그거는 수학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간을 조금 이제 좀 텀을 두고 좀 기억이 희미해질 때 그 다음에 좀 다른 문제집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80%를 넘긴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그래도 이 학생이 이 공부를 제대로 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판단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계획을 수정해야죠. 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어려운가? 학원에서 너무 어렵고 빠르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의심해서 학생한테 맞는 공부의 계획을 세워서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초등수학 레벨 테스트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개념 문제부터 제일 어려운 최고난도 문제까지 한 시험지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풀어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취도를 알 수 있고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공부를 하는 거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공부인가 이게 과연. 네, 그래서 그 등급도 제가 예측을 좀 해놨어요. 예측한 등급이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등급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2단계 공부는 한 고등학교 거에 비교했을 때 한 이 정도 등급의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점점 이 실력을 쌓아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그 책을 푼다면 저는 한 70점대 정도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그건 이유는 요즘 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면 그 정도만 공부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그 정도만 공부를 했던 거죠. 이거를 이제 70점을 받았지만 제가 이제 점점 공부하면서 제 실력을 쌓으면서 만약 그 제 책으로 계속 시험을 봤다면 아마 80점, 90점 이렇게 올라갔겠죠. 제가 일단 작업을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했고요. 이게 좀 잘 되면 저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의 레벨 테스트 문제집도 만들 계획입니다. 저학년도 잘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학년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되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목적은 어떤 뭐 등급을 나누고 뭐 이렇게 뭐 점수를 매긴다 이거보다는 학생의 지금 실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야지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해서 실력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정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족족 사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선행 로드맵을 짜주신다면? 중등과정까지만 생각했을 때는 수학 선행 굳이 많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수학 선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 고등과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해야 될 과목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야 되는 과제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제 고등수학은 양도 많아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고등학교에 그 여유가 없는 시기에 제대로 하기가 힘드니 지금부터 미리 저축하듯이 미리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좀 여유가 있고 그때 제대로 된 공부를 더 할 수 있다. 고등 과정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게 선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 시작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작 시기는 할 수 있으면 초등 시기부터 선행을 나가는 게 더 좋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그러면 선행을 한 학기 1년 나가면서 중학교 걸 좀 보고 또 중학교 때는 또 이어서 중학교 걸 좀 선행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 선행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또 고등 선행까지 가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해놓으면 중학교 때 고등 선행을 좀 길게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개념을 그쵸. 정확하게 알고 개념서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욕심내지 않고 개념서를 푸는데 80%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다음 단원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한 80%가 잘 안 나와. 그러면 저는 다시 그 단원을 반복해야 된다. 다른 뭐 문제집이라든지 혼자 공부하는 방식으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도 좀 바꾸고 문제집을 좀 반복을 하면서 다시 그 과정을 선행이 잘 됐을 때만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자. 잘하는 친구라면 저는 쭉쭉쭉 나가서 그냥 고3 과정 끝까지 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진 않겠지만 만약에 초등인데 그게 다 된다 그러면 끝까지 가도 상관없다. 네, 끝까지 가도 상관없다. 초등부터 미리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 선행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너무 잘해요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이상은 안 나가도 된다 그런 기준은 그러니까 저는 심화는 현행에 대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선행은 초등학생에도 개념을 막 중학교 선행 개념도 잘 알아. 고1 개념도 시켰더니 얘가 잘 파악해서 개념서를 80%를 풀어. 그러면 그냥 고3까지 가죠.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령보다는 그쵸.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아요. 맞춰서 선행을 네, 그냥 쭉 나가라 개념 공부를. 네. 뭐 얘기만 들어도 행복한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부모님들은 뭐 이제 방법을 제가 이제 좀 양을 줄이면서 아이랑 어떻게 같이 하는 맞아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훈육적으로 대화법을 이제 알려드릴 때 다 동일하게 뭘 얘기하시냐면 현행도 아니다. 오히려 후행을 한다. 뭐 한 페이지밖에 안 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현행학습도 겨우 따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만 해도 미래 수학 등급 예측할 수 있을까요? 선행을 하나도 못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등급이 나올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런 건 없다.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도 네. 중학교 3학년 때쯤 어머니께서 이제 좀 대형 학원에 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가서 딱 수업을 듣는데 정말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와, 수학 너무 어렵구나. 수학 어려운 거 아닌가?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